지구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를 방문할 수 있는 세계 일주 여행권에 당첨됐어요. 신나겠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인생에서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랜드마크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 파리, 사랑의 도시. 현대인의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없는 도시를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물론 에펠탑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에펠탑의 건축가인 구스타브 에펠은 1889년 세계 박람회 동안 그것을 전시하도록 의뢰받았어요. 소위 철의 여인은 20년 동안만 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철거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탑 꼭대기에 세워진 안테나가 무선 신호를 전송하기 때문에 탑이 철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철의 여인은 철제입니다. 시간과 파리의 악천후로 인해 철은 악화됩니다. 녹쓰는 거죠. 그리고 이 녹은 쇠가 약해져 금이 갈 정도가 돼요. 만약 순수하게 철로 만들어진 탑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유명한 에펠 앞에서 크루아상을 먹는 셀카는 더 이상 없겠죠. 당연히 프랑스 당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 전체를 수리하는 대신에 그저 녹에 덧칠을 하고 있죠. 다음 방문지는 아름다운 로마입니다. 방문할 곳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콜로세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검투사들은 그곳에서 쇼를 하곤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많은 고대 기념물들처럼 콜로세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된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혹독한 날씨에 노출되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문제는 주로 눈입니다. 콜로세움에 눈이 내리면 차가운 물이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어 부풀게 돼요. 음료수 캔을 냉동실에 넣으면 바닥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로마에서는 눈이 드문 일이지만 드문 영하의 기온도 콜로세움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어요. 날씨를 통제할 수 없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독특한 타지마할에 도착합니다. 사진보다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에요. 타지마할은 현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이 기념비는 164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는 선물로 깨끗한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었죠. 흰 셔츠를 입고 집 밖에만 나가도 더러워지는데 4세기 이상 존재해온 야외 기념물을 상상해보세요. 타지마할은 야무나강 바로 옆에 있는 아그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년간 그 지역은 매우 오염되었습니다. 이 모든 오염은 타지마할을 파괴하고 있어요. 인도의 대법원은 수년간 이 사건을 맡아왔으며 이 기념비가 녹색과 갈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들은 지방정부가 타지마할을 완전히 복구하거나 폐쇄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나쁜 건 파괴하는 거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서둘러 복구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6대 불가사의만 남게 될 거예요. 아, 드디어 남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산이 많은 나라 페루에 와 있습니다. 높은 고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약간 어지러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추픽추의 매혹적인 잉카 유적은 볼 가치가 있어요. 그 도시는 해발 2100m 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마을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곳은 매년 약 4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여요. 하지만 규제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곳 또한 서서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추픽추는 과잉 관광의 희생자일지도 몰라요. 평범한 날에도 상당히 붐비는 모습이에요. 돌로 만든 마을이고 돌은 꽤 저항력이 강하지만 침식을 겪지 않을 수 없어요. 인공 또는 기상에 의한 침식이죠.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목록에서 확인해야 할 돌 기념비가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스톤헨지예요. 영국 월트셔의 평화로운 언덕에 위치한 스톤헨지는 5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만약 유일한 원인이 침식이라면 사라지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995년 이래로 영국 당국으로부터 남동쪽과 남서쪽 영국을 연결하는 지하 터널을 건설하자는 여러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터널이 스톤헨지 아래를 통과하고 그 기초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제안된 이후로 지역 지지자들은 이 기념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세이브 스톤헨지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이 터널과 같은 사업이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아, 이집트. 이번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멋지게 여행합니다. 낙타를 타고요. 물론 사진 촬영을 위해서죠. 그런데 왜 여기에 왔냐고요? 대스핑크스를 확인하러 왔어요. 코가 부러진 거요. 스핑크스도 아주 옛날에 지어졌습니다. 4000년 전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재료였던 석회석을 사용했어요. 현재 일부 연구원들은 위험한 날씨가 스핑크스의 석회암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석회암은 매우 구멍이 많은 종류의 암석이기 때문에 물이 쉽게 그 안으로 침투하여 침식이 더 강하고 빠르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물은 아래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달리 대스핑크스는 기반함에서 직접 조각됐어요. 그리고 기념비 바로 아래에는 강 바닥이 있는데 이것도 스핑크스로 침투해서 기반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집트에 앞으로 몇 세기 동안 많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래요. 사해 깊은 곳으로 잠수할 예정이에요. 수영복 챙겨 오셨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물속에 소금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으로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해가 바다보다 소금기가 10배 더 많다는 거예요. 사해가 실제로 소멸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호수의 수위는 매년 1.2m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주요 지류 중 하나와 관련이 있어요. 지류는 훨씬 더 큰 수역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은 천연수가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방당국은 작은 지류들을 기본적인 생활용수로 전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어서 사해는 현재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를 방문할 차례예요. 지금쯤 이 여행을 이해하셨다면 방문할 랜드마크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구리색이었습니다. 산화로 인해 녹색으로 변했죠. 뉴욕의 혹독한 날씨에 계속 노출된다면 누구든 녹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연구원들은 대기오염이 산화 과정을 가속화시켜 자유의 여신상의 수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뉴욕시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있어요. 바라건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동상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번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웠나요? 우리가 계속 이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길 바래요.